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며 유행한 MBTI 성격 유형 테스트. 몇몇 사람들은 MBTI 성격 유형 테스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신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격을 단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갖고 MBTI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연 MBTI 검사는 정말 신뢰할 만한 걸까요? 현대 심리학자들 사이에선 신뢰도가 떨어지고 비과학적인 검사라며 비판받기도 합니다만, 과몰입해서 분류하고 단정짓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자기 탐구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꽤나 유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실 이 MBTI에는 사람의 마음을 탐구할 수 있는 아주 깊고도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꼭 이 영상의 1편과 2편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MBTI란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로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를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검사를 만든 마이어스-브릭스 모녀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그저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 연구자들이자 작가였죠. 마이어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들의 적성과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MBTI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작가가 만들었지만 전혀 근본 없이 만들어진 검사는 아닙니다.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융은 인간의 성격이 몇 가지 주요한 심리적 기능을 기반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았고, 마이어스와 브릭스 모녀는 이것을 확장하여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체계화했습니다. MBTI 검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고들기 이전에 먼저 MBTI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1편 영상에선 각 기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MBTI 하면 INFJ, ISFP, ENTP 이런 식으로 4가지 알파벳을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4가지 알파벳은 2가지 기능 중 어떤 기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첫 글자에 오는 기능은 I와 E입니다. 내향형과 외향형을 나타내죠. 내향형은 에너지가 내부를 향하고 외향형은 에너지가 외부를 향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내적 세계에 주관적 요인에 무게를 두면 내향적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의 관심이나 흥미가 외부의 일이나 인간관계에 무게를 두면 외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나 조용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어울리는 사교적인 활동을 통해 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나머지 3가지 기능과는 다르게 외향성과 내향성의 구분은 현대 심리학에서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질적으로 내향성과 외향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보통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고 나쁜 게 있을까요?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행동해서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바탕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내향형에 비해 생각이 깊지 않고 그냥 평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이미 있는 것에 편승한다던가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분야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힘이 크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약간의 장애가 있더라도 쉽게 굴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과도하게 자기 비판적이고 상황을 분석하려는 경향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에서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번째 글자에 오는 기능은 S와 N입니다. 즉, 감각형과 직관형이에요. 감각형의 사람은 말 그대로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을 쌓죠. 이들에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주어진 정보와 실체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직관형의 사람은 상황의 전체적인 의미와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즉,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거죠. 이들은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상황의 의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각형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눈앞에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정보 너머를 보려고 하며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었을 때 감각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에 집중해서 사과의 모양이나 색깔, 냄새와 같은 특성에 대해 언급한다면, 반대로 직관형은 추상적이고 연관성을 중시해서 사과와 관련된 상징성, 연결되는 아이디어를 언급합니다.
감각형이 사과를 보고 빨간색이나 단맛을 떠올린다면 직관형은 백설공주, 스티브 잡스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글자에 오는 기능은 F와 T입니다. 즉 감정형과 사고형이에요. 감정형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어서 논리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사고형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고민 상담을 하면 감정에 대해 공감해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죠. 감정형이 좋다, 나쁘다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의미와 영향을 따진다면 사고형은 옳다, 그르다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원리와 원칙을 따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글자에 오는 기능은 J와 P입니다. 즉 판단형과 인식형이에요. 사실 이 네 번째 기능은 융이 언급한 적은 없지만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임의로 추가한 정신기능으로 외부 세계에서의 행동 방식을 나타냅니다. J유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정에 맞추어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지키고 마감에 맞춰 일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P유형은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선호하죠. 이들은 오히려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죠. 여행을 가면 미리 예약된 일정이 아닌 현지에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봤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아마 자기 자신이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감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능들이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능과 사람의 성격은 스펙트럼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경향성을 띈다 정도로만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들을 이해하고 나면 조합했을 때 대충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띌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주변 사람들 중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재미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향적 사고 유형은 지성이 알려주는 결론에 따라서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죠. 철학이나 종교 같은 내적인 문제에 관여하더라도 결국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움직이거나 남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의 도식을 만들어 예외를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잘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조직을 만들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지만 심해지면 참견꾼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 믿으며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추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외향적 감정 유형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환경이 요구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춰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훌륭하다는 인상을 남기죠. 이 유형의 사람은 파티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거나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향적 감각 유형은 지극한 현실주의자들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을 쌓습니다. 무사태평하게 자신이 속한 시대와 장소에서 현실의 향유자로 사는 사람이죠. 다양한 음식점의 위치와 맛을 알고 있어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적절한 장소로 이끌어서 유쾌하게 즐기는 유형입니다. 저급해지면 상스러운 향락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세련된 방향으로 갈 경우 고상한 탐미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외향적 직관 유형은 외적인 사물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현실의 가치가 아니라 가능성을 추구하며 행동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거나 시세 파악에 능한 사람이 이에 해당되며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을 찾아내는 일 등에 정열을 쏟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아이디어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를 실행하지 못하고 끝없이 새로운 가능성만 쫓을 수 있다는 약점이 있지만 호기심과 창의력이 넘치는 탐험가로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데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가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내향적 감각 유형은 현재에 살면서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에 꽤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 세계의 자극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일어나는 주관의 강도에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석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이들은 독특한 관점을 가졌지만 자신이 본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므로 그것을 전달하길 포기하고 타인을 쫓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엔 타인의 지시를 따르며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뜻밖의 상황에서 완고함을 내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유형의 사람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 전달할 만한 창조성을 가진다면 예술가로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 유형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바깥 세계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자기 내면 세계 안에서 가능성을 추구해 심상의 세계를 헤매는 사람이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바깥 세계에 지나치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할 때 전혀 몰랐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비생산적이어서 타인 밑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겉으로 보기엔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자신이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함만 눈에 띄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얻은 것을 바탕으로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면 독창적인 예술가나 사상가, 종교인 등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내향적 사고 유형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자신의 내면에서 깊이 탐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깥 세계의 감각적 경험보다는 자기 내면의 논리와 체계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신념과 관점을 형성하며 표면적인 것보다는 본질과 원리를 파악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유형의 사고는 주로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깊은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대체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룹에서 리더보다는 분석가나 조언자의 역할을 맡을 때 빛을 발합니다. 외부 지시나 일상의 실용적 과업에는 관심이 적지만 심오한 지적 탐구를 통해 철학자, 연구자 또는 이론가로서 독창적이고 중요한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내향적 감정 유형은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을 내면에서 깊이 느끼고 탐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기준보다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신념에 따라 판단하며 이러한 가치관을 굳게 지키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되게 섬세하고 진실된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배려 깊게 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소 조용하고 비밀스러워 보이기에 이들의 깊은 감정을 타인이 쉽게 알아채기란 어렵습니다. 주로 예술, 상담,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찾은 가치와 감정을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작품을 창조하거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때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어떤가요? 저는 제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격 유형 이론이 주는 교훈은 모든 사람이 각자 발달한 기능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2편에서 더욱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치부할 때 한 개인의 마음에선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2편 영상에서는 MBTI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